여기 뉴스 보시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로 몰린다. 탈중국의 대안기지로 인도가 선택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에 국빈으로 방문을 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이런 모디 총리랑 회견을 갖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생산기지가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 등이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글로벌 공급망이 한창 재편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부분 뉴스도 그렇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중국화입니다. 원인은 뭐냐? 미중 갈등, 러우 갈등 등으로 이렇게 이제 대립된 이런 체제적인 갈등도 있고요. 여기서 공급망의 무기화가 가능해진 상황이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생산 기지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의 비우방 국가들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기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야겠다. 미국이 인식을 한 거고, 또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생산기지가 없는, 즉 서로 분업화 또는 효율적인 생산, 저임금 이런 거를 따라서 이동하는 이 공급망이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받는구나, 요걸 느끼고 탈중국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구조의 개편 작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생산 공장을 특정한 국가에 집중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공급망을 구성하고 각자 이런 재고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금 미국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세금, 투자 지원 등으로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소비 물량 중에서 최소한 일부라도 공장을 미국 내에 배치해서 유사한 상황, 코로나라든가 아니면은 갈등 상황, 중국과 미국의 갈등처럼 이런 상황에서 공급 차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변화를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특히나 2001년도 이후부터는 중국이 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 비중이 쭉쭉 올라오더니 8.2%까지나 이렇게 됐다가 2019년에는 비중을 크게 앞질러서 중국이 28.8% 글로벌 비중 차지하고 미국은 16.8%밖에 못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2001년과 대비해서. 근데 2023년부터 이것을 다시 이렇게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큰 흐름을 어떻게 알아둬야 되냐? 2001년도부터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중국은 WTO를 가입을 했죠. 이때부터 동맹국가 또는 비우방 국가 대립 없이 낮은 비용 그리고 높은 효율을 강조하면서 인건비가 저렴하고 세제 혜택이 좋고 생산에서도 마진이 많이 남겠다 싶으면 각국의 기업들이 가장 효율이 좋은 곳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게 당시에 중국이었던 거죠. 참고로 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됩니다. 무역을 하는 특정 두 나라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WTO에 가입된 모든 이런 회원국들은 다 똑같이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세 걱정도 없고, 그전엔 관세가 있었죠. 그래서 자유롭게 생산된 제품에 대한 무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 당시에 진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낮았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생산시설 세금부터 해가지고 대대적인 지원을 계속 벌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생산기지로 발돋움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01년 이후부터 중국의 GDP 보시면 이렇게 거의 45도 각도로 평평하던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생산 기지가 되면 거기서 투자도 들어오고 거기랑 고용이 생기죠. 그리고 또 소비가 생기고 또 생산이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분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해서 생산 기지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이 달성되더라, 이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데 지금도 중국이 그냥 단순 우리는 세계 공장이에요, 제조업 하겠어요, 이렇게 했다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현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중국의 굴기죠.
반도체,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우주개발 등에서 첨단 산업 부분에 미국과 글로벌 패권 다툼을 시작하겠다는 이런 야욕이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당연히 중국과 붙어야 되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건 정말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변화의 시작이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을 반드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타날 변화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괜히 엄한 데 투자했다가 소중한 자산이 날아가는 걸 목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차단하는지는 뭐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대부분 인공지능도 그렇고 대부분 다 반도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핵심 기술을 차단하는 게 바로 칩스 액트죠.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한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고 뭐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으로 생산 기술, 뭐 장비, 설비 이런 모든 유출을 딱 막아버리는 법이죠. 그리고 중국과 반도체 기술 공급 및 투자를 하는 그 우방 국가들의 접근 또한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편에 설레 그러면은 그냥 나가리가 되면은 똑같이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딱 여기에 껴서 이제 앞으로 중국과 모든 것을 좀 단절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아마 중국과 거래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깔끔해질 수밖에 없는 거가 바로 이 반도체 지원법이죠. 이렇게 접근을 차단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사실상 중국을 차단하는 그런 법이죠.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사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중국 및 러시아 등 이런 비우방 국가, 여기에서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들을 사용할 때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키워라. 중국 관련 뭐 러시아 등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차단을 해서 그쪽에서는 더 이상 미국이라든가 우리 같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는 발을 못 붙이게, 아예 뭐 원재료도 중국에서 못 사오게 하는 거니까 중국은 이제 끝이죠.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이제 트럼프 시절에 처음으로 뭐 살짝 뭐 무역에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 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콕 집어서 말했죠. 확실한 경쟁 대상국이다. 국제 질서를 재편해서 한마디로 중국이 미국을 물리치려고 하는 대상국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향후 10년 동안 미국은 핵심 이익을 증진하겠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런 경쟁자, 중국과 뭐 러시아 이런 친구들이죠.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미국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초당적인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23%나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과 미국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럼 요거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 피해 국가입니다. 한국은. 하지만 반대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왔죠. 근데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반도체 쪽을 완전 싹 다 죽여주셨고, 배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쪽으로 공급은 좀 어렵겠죠. 대신에 이제 미국 쪽 요 진영 내에서는 1위 공급자가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좋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따라오고 있었어요. LCD부터 시작해서 OLED까지 따라오다가 이제 뭐 미국 우리 진영 쪽에서는 더 이상 중국은 발을 붙일 수 없으니까 막강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이 부분은 반사 이익이 뭐 확실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피해 국가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디가 좋은 국가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중국의 생산기지였던,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 GDP가 이렇게 45도로 틀어서 막 쫙 올라간 변혁을 맞이했던 시기가 바로 중국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됐던 2001년 WTO 가입부터인데, 인도, 베트남이 바로 그 중국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생산기지가 향후 10년, 20년 내에 이쪽으로 다 옮겨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로 몰리는 거죠. 탈중국의 대안기지 인도. 그러면 인도가 앞으로 중국처럼 이렇게 GDP가 더 많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이런 국가가 되겠죠.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국가를 볼 때는 당연히 인도 또는 뭐 베트남 같은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 이게 쉽게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변화다. 이거 앞서서 여기 국가안보 전략, 미국의 전략에서도 확실히 나왔지만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뭐 다 같은 거죠. 프렌드 쇼어링이라 그래서 주요 원자재 부품 상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을 다 빼고 비후방 국가들은 싹 다 제외하고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뭐 이런 것들 사실상 뭐 반도체 등 이런 재고를 교환하겠다. 이게 뭐 말 그대로 중국을 대체하겠다는 거죠. 인도, 베트남, 모디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에 투자 활성화를 하고 실효 법인세율도 인하하고 이러면서 변화가 점점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하나 공급망 재편이 또 불러오게 되면은 인력난과 임금 인상 문제가 장기화되는 거죠. 효율적인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이제 충분히 공장 짓고 하면서 아주 낮은 단가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인도든 어디든 새롭게 공장도 다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미국 내로 이렇게 비싼 인건비가 있는 국가로 또 들어가야 돼요. 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임금 상승 문제 이런 것들은 비효율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의도로 어쨌든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인력난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리쇼어링으로 자꾸 공장은 들어오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기업은 죽겠고 결국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기계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의 완전 자동화 조립 공장도 그렇고 기가팩토리 생산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자동화죠. 이건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엔 자동화 기계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자 그러면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동화 기계화 가속화가 되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 쉽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네, 이런 국가, 인도부터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예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이렇게 흐름을 계속 타신 분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정말 현실화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대로 흘러가는구나. 투자를 장기적으로 볼 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겠지만 자, 하지만 이렇게 뭐 자주 볼 수도 없고 현업이 바쁘시고 생업이 바쁘셔서 실제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못 가지셨던 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런 흐름을 못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는 얘기 떠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하지만 또 바빠가지고 최근에 이런 흐름 같은 거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고 따라오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되셨을 거다 생각되고 투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채널에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아요.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이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